우리가 호주전에서 가장 이제 재밌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양현준 선수의 투입이었죠. 그리고 양현준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아주 좋은 플레이들을 보여주면서 경기 흐름을 바꿔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양현준 선수가 뭐 직접 공격 포인트를 올리거나 그렇진 않았지만 우리가 양현준 선수의 투입으로 인해서 공격적인 흐름을 타고 거기서 이제 뭐 우리가 동점골도 나오고 역전까지를 했으니까 양현준 선수를 오른쪽 풀백으로 기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양현준 선수를 풀백으로 기용하는 건 이제 장점과 단점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뭐 당연하게도 단점이라고 하면 양현준 선수가 수비수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양현준 선수의 수비적인 능력이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양현준 선수가 강원에서도 윙백을 본 적이 정말 드물게 한 번씩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강원이 이제 3백을 만들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될 때, 이럴 때는 양현준 선수가 뭐 마치 윙백처럼 뛰면서, 근데 그것도 사실은 완전 윙백도 아니죠. 3백에서 오른쪽 선수가 양현준 선수의 뒷공간을 커버해준다, 이런 형태였는데, 어쨌든 양현준 선수가 풀백으로 요르단전에 나오면 아무래도 이 요르단의 공격수들은 개인적인 능력이 꽤나 좋잖아요. 이번 이제 아시안컵을 보면 요르단의 공격진들의 개인 능력이 아시안컵 내에서도 상위권에 있거든요. 처음엔 사실 알타마리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알타마리 옆에 있는 알나이마트도 잘하고, 그 옆에 있는 알리 올완도 잘하고, 그 옆에 있는 알 마르디도 잘해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물론 왼쪽에 있는 알리 올완은 못 나오긴 하지만 알 마르디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알 나이마트도 사실 이번 경기에 알리 올완이 못 나오면 알나이마트가 이 왼쪽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리고 알나이마트가 원톱 공격수가 아니라 측면 공격수도 볼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요르단은 이 왼쪽 라인에 여전히 공격적인 성향이 좋은 선수들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양현준 선수가 풀백으로 나오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더군다나 요르단이 공격적인 성향임을 감안했을 때 요르단도 우리가 올라올 때 요르단도 올라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수비 라인도 올라오고 요르단의 수비 라인도 올라오면 이 뒷공간을 서로가 커버하는 게 매우 중요해져요. 근데 요르단의 성향 자체가 원톱인 나이마트, 오른쪽에 알타마리, 그리고 왼쪽 측면 공격수와 알마르디, 이 4명이 공격수거든요. 그래서 알마르디가 그냥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사실상 공격수가 4명이고 포백이 돼요, 나중에는. 그래서 양현준 선수가 풀백으로 나오면 측면 공격수를 혼자서 1대1로 수비를 해야 된다 라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 알마르디가 이제 평범한 윙백이 아니라 원래 측면 공격수인데 윙백으로 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양현준 선수를 호주에서 기용한 것처럼 그런 기용을 하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심지어 오른발잡이라서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죠. 근데 요런 이제 플레이를 할 때 양현준 선수가 잘 따라갈 수 있느냐, 플러스 이제 양현준 선수가 아무래도 수비수가 아니다 보니까 볼을 처리하는 능력, 빠르게 방출하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장면들이 호주전에서도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현준 선수가 수비에 성공해서 여기서 볼을 잡았는데 본인이 드리블 돌파를 하다가 여기서 막힌다거나 이런 장면들이 좀 나왔어서 아무래도 수비에 대한 안정감을 생각했을 때는 양현준 선수가 오른쪽 풀백에 이번 경기에 처음부터 나오는 것은 무리일 수가 있죠. 근데 양현준 선수를 오른쪽 풀백으로 기용했을 때 당연히 장점도 존재합니다. 요르단의 요 왼쪽 센터백 아잘린이라는 선수가 이번 경기에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옵니다. 근데 이 알마르디를 왼쪽 윙백으로 기용할 수 있는 이유가 요 아잘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알마르디가 올라가면서 공격수인데도 이제 윙백을 서는 거니까 요 왼쪽 라인을 요 왼쪽 센터백이 커버를 해줘야 돼요. 근데 요 선수가 아잘린인데 이 선수가 없으면 사실 요 자리에 나오는 수비수가 매우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잘린이 1라운드부터 8강전까지 모든 경기 풀타임 선발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없으면 이 왼쪽 공간을 커버하는 게 약간 불안해지죠.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싸우는 이 수비수가 약간은 불안해진다는 뜻인데, 그때 이 공간으로 이강인 선수가 침투해 들어가는 것보다 이강인 선수가 이 수비를 약간 끌어주고 뒤에 있는 풀백이 빠르게 올라와주는 이런 형태가 되면 조금 더 좋을 수가 있죠. 근데 요 올라오는 게 아무래도 양현준 선수의 장점이고요. 양현준 선수가 이 공간을 부여받았을 때 김태환 선수보다 이제 아무래도 우위에 있는 건, 김태환 선수는 풀백이다 보니까 1대1 돌파 능력이 양현준 선수보다는 좋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태환 선수가 뭐 이강인 선수가 수비를 끌어낼 때 김태환 선수가 오버래핑한다, 이럴 때는 너무 좋은데, 이강인이 반대편에 있을 때나 이렇게 이제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도와주지 못할 때는 혼자서 1대1에 약간의 어려움을 겪거든요. 근데 양현준 선수가 있으면 이 1대1 돌파도 시원시원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르단의 이 센터백 라인의 상황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우리가 정말 공격적으로 이 요르단을 공략해 보겠다라고 하면 양현준 선수가 풀백으로 나와도 어느 정도 이점은 있습니다. 알마르디가 올라올 때 양현준이 올라간다. 알마르디도 심지어 수비수도 아니고 알마르디의 뒤에 있는 아잘린도 이번 경기 못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요르단의 이 왼쪽 라인이 수비적으로 불안해지면 양현준처럼 아예 공격수가 나와서 흔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또 생각을 해보면 양현준 옆에 있는 김민재가 못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양현준 옆에 김민재가 있으면 그래도 양현준이 올라갔을 때 김민재가 이 공간을 커버하면, 김민재는 사실 혼자서 한 2명, 3명까지 다 할 수 있는 선수니까 이러면 우리가 든든한데, 이 자리에 김민재가 없으니 뭐 정승현 선수가 나오거나 뭐 박진섭 선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이 자리에 나올 텐데, 김민재만큼의 수비적인 안정감을 기대하기는 당연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양현준 선수도 전문 수비수가 아닌데 옆에 김민재도 아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 공간에서 우리가 역으로 이제 공간이 나거나 불안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비적인 측면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된다. 다만 요르단이 만약에 수비 라인을 내린다면 그럴 때는 양현준 선수가 매우 적합한 자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주전에서도 양현준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좋았던 건 뭐냐면, 호주가 마지막에 내려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가 내려앉는 순간 이거는 클린스만 감독이 아주 적절하게 판단을 했었죠. 심지어 이 호주가 내려앉았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왼쪽 측면 공격수를 바꿨습니다. 구딘이라는 측면 공격수에서 보스라는 풀백 겸 측면 공격수를 바꿨어요. 이 선수가 원래는 소속팀에서 풀백으로 뛰는데 측면 공격수로 종종 나오거든요. 그런데 호주가 수비를 강화한다고 풀백을 왼쪽 측면 공격수로 넣은 거예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이 보스라는 선수가 들어가는 순간 호주의 왼쪽 공격이 당연히 날카롭지 않은 상태가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양현준 선수를 투입하는 게 가능했었죠. 그리고 그 타이밍을 클린스만 감독이 어쨌든 매우 잘 잡았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내려가 있을 때 요르단도 마찬가지고 뭐 호주도 마찬가지지만 내려가는 순간 이강인 선수를 클린스만 감독이 종종 왼쪽으로 배치할 때가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가까운 위치에서 플레이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호주전에서 컷백 찬스가 많이 나왔던 게 왼쪽 라인에서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주변에 황희찬, 손흥민, 뭐 이재성, 뭐 서령우까지 많은 선수들이 올라와서 이강인 주변에 많은 선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뛰어들어가는 선수를 향해서 이강인이 계속 패스를 찔러주면서 우리가 요 수비 라인에서 컷백 찬스가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클린스만 감독이 이강인의 위치를 상대가 내려갔을 때 약간 왼쪽 지역으로 두는 경우가 사우디전, 호주전 2번 나왔거든요. 요르단전도 그런 장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특징이 뭐냐면 이강인 중심으로 이강인 주변에 선수가 많으니까 상대 수비가 약간 쏠리죠. 쏠리면 반대편에 있는 풀백이 높게 올라옵니다. 높게 올라오는 순간 이 공간으로 우리가 여기서도 만들어 가지만 종종 반대편으로 패스가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죠. 이게 뭐 아이솔레이션 전략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김태환 선수가 나왔을 때 우리가 아쉬웠던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넓은 공간이 나왔을 때 김태환 선수가 볼을 받아서 1대1 상황에서의 뭔가 마무리, 돌파 능력,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당연히 뭐 풀백이다 보니까 좀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양현준이라면 양현준이 올라와서 1대1 상황에서 돌파, 이 선수가 K리그에서 드리블로 가장 좋은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거, 그리고 셀틱에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돌파 능력 때문이죠. 양현준 선수는 심지어 양발도 잘 써요. 왼쪽에서도 뛸 수 있고 오른쪽에서 뛸 수 있는 양쪽이 다 되는 자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돌파 능력 자체가 워낙에 저돌적이고 시원시원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한 명의 선수가 양현준 선수를 막는다, 이 넓은 공간이 주어진다 라고 하면 이 파괴력은 양현준 선수가 분명히 아주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장면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호주전에 우리가 양현준 선수를 이 오른쪽에 배치했을 때 약간의 클린스만 감독이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3백을 자연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특히나 그 양현준 선수가 들어갔을 때는 홍현석과 박용우 2명의 선수였거든요. 그런데 박용우 선수를 약간 오른쪽으로 좀 내리면서, 아니면 뭐 김민재를 약간 오른쪽으로 하면서 3백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양현준 선수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수비적인 부담은 덜고
공격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준 건데, 아마 클린스만 감독도 이런 형태를 이제 양현준 선수가 나오면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이 어쨌든 뭐 재밌는 건 이제 전술의 세부적인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조금씩 이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지난 경기보다는 이번 경기가 그런 부분을 좀 고쳐 나오고, 이번 경기보다는 다음 경기가 조금 더 고쳐 나오고, 이런 이제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양현준을 쓰게 되면 이 오른쪽에 누군가를 좀 배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양현준 선수를 쓴다면, 우리가 특히나 요르단이 내려앉았을 때 이강인 쪽에서 공격, 반대편에 양현준, 좌우를 계속 흔들어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요르단 입장에서는 매우 우리의 공격을 막기가 힘들게 되는 거죠. 아무리 오른쪽에 양현준 선수가 1대1 돌파 능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강인 쪽에 선수가 많이 배치돼 있고, 이강인 옆에 황희찬, 손흥민까지 있는데 이쪽으로 안 쏠릴 수도 없고요. 쏠리게 되면 또 반대편에 양현준이 있고, 이렇게 요르단이 막기가 힘든, 그러니까 뭐 요르단뿐만 아니라 뭐 아시안컵에서 이런 공격은 사실 퀄리티가 매우 우리는 좋기 때문에 막기가 어느 팀이든 힘들거든요.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공격에 집중할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0대0 상황에서 경기 막판이다, 그래서 공격을 강화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가 뭐 지고 있다, 그래서 동점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양현준 선수를 오른쪽으로 투입해서 마치 호주전에서 우리가 강력하게 호주를 몰아붙였던 그 흐름을 요르단전에도 만들어 볼 필요가 어느 정도는 있다. 그리고 양현준 선수를 어쨌든 풀백으로 기용해서 뭐 윙백으로 기용을 해서 성공을 거뒀으니까, 이 클린스만 감독이 양현준 선수의 활용법을 아마 이번 경기에서도 좀 고민하지 않을까 싶고요. 양현준 선수는 우리 이 아시안컵의 명단이 좀 폭넓다 보니까 26명을 뽑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들어갔다고 봐도 되는 선수거든요. 원래는 좀 안 뽑히던 자원이었으니까. 근데 이 선수가 본인의 이 뜬금없는 역할을, 양현준 선수도 인터뷰를 했었죠. 내가 갑자기 투입이 됐는데 윙백으로 들어간다고 들었다, 그래서 그때 되게 놀랐다,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 역할을 본인이 부여받아서 잘 해내니까 우리 대표팀의 아주 좋은 공격 옵션과 전술적인 옵션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쨌든 어려운 대회를 치르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선수들이 제 역할을 다 잘해주니까 점점 더 뭔가 보완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양현준 선수의 역할도 이번 요르단전에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